수익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고요. 종목 코드번호 005380입니다. 현대차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일단 오늘 하루도 주주분들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지 못한 여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그래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동시효과에 좀 강한 돈이 들어와주면서 기술적으로 종가 관리는 해주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종목군들의 상당히 큰 약세 흐름이 보여주면서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것이 팩트가 맞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는 주도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오늘 리포트 체크도 같이 한번 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거죠. 결국 지금 부각받는 이슈가 중국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업을 붕괴시키는 행동이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나와주는 이 규제 자체가 사교육을 규제한다는 그 내용을 보면 이 핵폭탄급 규제예요. 근데 요 보시면 완전히 그냥 IPO도 못하게 하고 자금 조달도 못하게 하고 영리를 추구하면서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130조 원 규모의 이 산업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건데 언제든지 이들은 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한번 반영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결국 지금 액션이 취해지는 이슈 자체가 사교육인데 이게 차후에 다른 산업에도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고 대부분의 그 우려감 키워드가 바이오 쪽 그리고 게임 쪽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일부 기술주들 위주로 이런 규제 자체가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교육 쪽이니까 교육업종이 무너지는 건 팩트가 맞고 그렇게 되면 만약 다른 분야가 이런 식으로 강력한 규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단순하게 넘어갈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인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중국에서 인구 문제가 좀 가시적으로 논해지고 있는데 인구 문제가 나아지고 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을 더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교육 비용이 한국 대비해서 몇 배나 나가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중국이 사교육 열풍이 훨씬 더 강하게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기본적으로 나와주게 되냐면 사교육을 금지시켜? 그럼 돈 안 들어가니까 애 더 나. 이런 거죠. 강제적으로 그렇게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과 같은 페이스가 나와주며 긍정적인 그 부분이 사실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나와준 이런 큰 손의 자본이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와줘서 기본적으로 외인들의 자본이 더 유입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메이저들의 인식이 들어와주면서 외인 자본이 오히려 더 유출이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자금이 안전자산 위주로 이제 다시 한번 더 들어가주는 거지 이게 위험자산 쪽으로 다시 들어와줄 가능성은 사실상 보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의 흔들림이 그런 이슈 때문에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규제 자체가 내년 10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좀 있어요. 근데 그 10월까지 이 이슈가 정치적인 부분이랑도 또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진핑 주석 때 그 당 관련된 이슈가 내년 10월까지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뭔가 또 문제가 좀 될 만하고 그러면 규제를 바로 때려버리겠죠. 강력하게. 이제 그 마윈 이슈 있고 나서 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행동이 나와주면 아주 꺼리낌 없이 그 산업의 규제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지금의 중국인 것 같아요. 독재 정권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의 이런 현대차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브리핑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건데 보시면 뭐 이 섹터에 관련돼서도 브리핑을 좀
두셨고요, 이분께서.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 관련된 브리핑도 해두셨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복 중인 자동차 시장, 더 빨라지는 전기차 시장이라고 해서 키워드가 나와줬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보시면 뭐 2021년도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상반기에 이어서 회복세를 좀 지속할 전망이다라는 키워드가 나와줬어요. 잘 알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은 바닥을 지났다. 맞습니다. 생산 차질은 완화 중이다. 맞습니다. 증가한 수요 대비 제한된 공급은 완성차들의 재고 축소, 인센티브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수익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은 전체 시장의 회복 속도와 별개로 커지고 있고 2020년도 안에는 유럽과 중국 중심으로 확대된 전기차 시장이 점차적으로 더 커져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금지를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점유율 대비 낮아요. 전체 점유율 대비 낮는데 사실 이 침투율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사실 맞는 말이죠. 주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동화, 커넥티드 트렌드의 가속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탑픽은 현대차다. 그래서 현대차로 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내려가. 아이오닉 5와 제네시스 전기차의 확대라는 키워드가 나와주고 있네요. 다들 아이오닉 5하고 제네시스 보셨죠? 제네시스 전기차도 나왔는데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저는 요즘에 뭐 너 벤츠 살래, 제네시스 전기차 살래 하면 저는 제네시스 전기차 삽니다. 예. 진짜요. 그 정도로 예뻐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률이 뭐 이 정도 기대치에 부합을 했다라는 키워드가 나와줬는데 컨센 대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몸에 붙어버려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주지 못했죠. 대부분의 기업군들이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 맞아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작년 대비해서 이번 연도에 돈 못 벌었으면 사업 접어야죠.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개박살 났는데 이번 연도는 작년 대비보다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량 증가 상세, 외형이 성장을 했다라는 키워드도 맞고, 뭐 중고차 가격 상승했다는 소비사, 차량 인수, 금융 부문의 수익성 개선, 이게 누누이 영상에서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 키워드가 그 인플레이션을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잖아요. 이 중고차 가격 상승. 그리고 신흥국 판매 확대라고 하는데, 신흥국이라고 하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 이 시장의 크기가 좀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뭐 일본 자동차가 점유율이 있었던 곳에서 현대차가 1등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신흥국에서도 점유율 자체가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격적인 투자도 또 집행이 되고 있죠. 예, 그 하반기 뭐 아이오닉 5 증산, 뭐 제네시스 전동화 라인업, 금융 수익성이 좀 양호하다라는 키워드도 붙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뭐 생산 정상화를 통해서 공급 차질을 만회를 해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은 누누이 회사 측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가시적으로 나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뭐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해주고 있지는 않죠. 제가 이런 부분에 생산 정상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대차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를 문제를 개선을 해나가기 위해서 자체 공급하고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어요. 아마 협력하는 기업이 현대모비스와 DBI텍이 어느 정도 협업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런 프로세스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까지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차가 모든 걸 다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완전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 뭐 현대 자동차와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다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고요. 네, 하나씩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언제 나와주냐가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 5하고 제네시스 전동화 라인업 자체가 하반기에는 우리의 좀 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좋은 자동차? 좋은 자동차 모멘텀, 네. 그로 인해서 점유율의 상승, 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 전형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로 만들어주는 그런 키워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우리 간단하게 리포트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좋지 못했어요. 근데 뭐
뭐 현대차만 안 좋았었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좀 이렇게 현대차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 이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현대차가 예전부터 기관들이 좀 물량을 많이 모아가졌었던 종목인데 지금 현대차에서의 비중이 좀 줄여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결국 그거거든요. 현대차 노사 문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좀 가지적으로 간단하게 좀 해결이 되고 이슈가 되지 않아야지 좀 안정감 있는 회사가 될 텐데 올라갈 만하면 돈 좀 번다 하면 노사 문제 있고 돈 월급 올려달라 그러고 네. 이런 키워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 주주분들 단순하게 뭐 단순한 등락보기 너무 일일비 하시지는 마시고요. 조금 객관적인 포지션에서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상반기 보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하반기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상반기에 이 작은 흔들림에 그게 연연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현대차 영상 깔끔하게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들 저희 홈페이지도 한 번씩 좀 놀러 오셨죠? 저희도 이제 7월 마감을 앞두고 나서 허브경제 TV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종목군도 좀 줄여가고 있어요. 저희가 주력주 단기 스윙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주력주도 어느 정도 익절할 건 익절하고 본전에 매도할 건 매도하고 하면서 종목수를 좀 줄여가고 있는 거죠. 시장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흔들린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홀딩 매수 이거는 사실 그 전문가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그런 판단과 행동이지 않습니까? 저희 또한 리스크 관리하고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포트 리밸런싱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럭키7 이벤트 잘 보시고요. 언제나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고 이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몰빵하고 존버 그런 매매보다는 리스크가 있을 때는 리스크 회피도 하고 매수의 기회일 때는 과감하게 매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안정적인 투자는 결국 리스크 관리에서 나옵니다. 아셨죠? 그런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HBTV 천사입니다.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 한 번씩 주시고요.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한번 해주시고요. HBTV 천사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